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셨습니까? 이번 주가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1월 달도 오늘 지나면 내일로서 11월 달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추억만 남게 되죠. 내일 지나면 또 12월로 이제 들어갑니다. 2021년도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정상입니다. 정치권에는 야당의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모시려고 했던 김경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노역을 부리고 전권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선거 캠프에서는 완전히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잘 된 겁니다. 아니, 무슨 김정인 씨가 무슨 대통령 만드는 기계입니까? 한 사람의 자기 지내는 거 아니에요. 뭐 경험이 있다 하는데 경험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 뭐 비례대표면 그냥 여기저기 끼워서 이당 저당에서 한 것밖에 더 있어요. 여튼지 그것은 잘된 일이고 김병준 상임 대책위원장이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분도 관계도 있었고 정계도 있었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잘 해나가시라고 봅니다. 저도 지방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후보입니다. 후보가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그래서 대개 그 선거 치를 때는 후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스킨십을 했느냐, 악수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대책기구는 이제 언론을 만들어서 대책기구는 후보를 돕는 쪽에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후보가 마음 놓고 대책기구에 신경 쓰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산골까지 다니면서 유권자를 많이 만나서 많이 설득하고 많이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대표 때문에 근 20일을 선거 대책기구를 제대로 못 만들고 이렇게 끌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있어요.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양심이 있으면 책임져요. 혼자가 전권을 휘두르고 그래서 대통령 되면 자기 그 지분 내놔라. 그래서 무슨 장관 몇 자리는 뭐 누구누구 해야 된다. 무슨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누구누구 해야 될 거다. 뭐 국회 자리는 몇 자리는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내 가지고 있는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내 실력 모든 걸 털어서 역사에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하튼 김정인 대표는 잘 됐어요. 윤석열 후보 이제 그냥 그대로 대책기구에 남겨놓고 그냥 본인의 그 선거운동만 전념하세요. 이제 그런 분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계속 그 김정인 대표만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 방상 저 방상 뛰어다니면서 자기 그 입지 강화,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입 좀 주의해요. 말 좀 조심하고 차라리 좀 바꿔칠 수 있으면 바꿔쳤으면 좋은데 말이죠. 역시 두고 보니까 나이나 경륜을
못 막는 거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여성 그 저격수에 있는 분들이 저 이번에 많이 참가했어요. 공보단장으로 조수진 의원, 선대 대변인으로 김은혜, 전주혜. 아, 이분들은 아주 뭐 똑똑하죠. 잘 나가죠. 그다음에 약자 동행 그 위원회 부단장이 김미애 의원, 뭐 한가락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윤희석 의원도 참여한다 그랬는데 윤희석 의원도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여당의 저격수. 아주 잘하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엔 동아일보에도 근무했던 아주 수재 아닙니까? 그게. 아주 잘 되리라고 봅니다. 또 잘 돼야죠. 반드시 정권 교체하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죠. 바라기는 김정인 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나는 아무 조건, 아무 적이 없다. 아무 자리 상관없다. 난 역사에 이 그 무능한 정부, 이 잘못된 이 정부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사에 난 한 장을 남기고자 한다. 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역할을 하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요구 없다. 이래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역사를 이루는 정권 교체의 역사를 이루는데 한 그 부분을 맡고 한 사람의 역할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송영길 대표가 그 당의 그 선거대책 기구 있는 거 전부 다 사퇴시키고 전권을 여당 후보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가 지금 사무총장도 새로 임명하고 또 당 기구를 조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직을 안만 하면 뭡니까? 선거는 후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가 너무 흠집이 많아. 너무 위법사항이 너무 많고 또 내가 볼 때는 도덕적도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도 난 여지껏 살면서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우리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종전선언에 결사 반대한다고 종전선언은 이래서라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6.25 사변 때 있었던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는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이 되잖아요. 70년. 70년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그 정부에서 육군에서는 6.25 때 그 백마고치에서 전투하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을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백마고치의 정상에서 그 개인호 참호 안에서 사망한 그 이등병의 그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전선언은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사격 자세 그대로였다. 백마고치 정상 국군 이등병 유해 유등병 이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좀 개인호를 파가지고 있는데요. 이 철모가 여기 철모가 옆에 철모가 있고
이쪽에가 이 이등병으로 추정되는 지금 현재 머리 부분이고 이게 팔입니다. 이게 팔 구부려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뭐 가슴뼈 이게 같고요. 여기가 이제 기관단총입니다. 예, 기관단총. 기관단총이 이제 있고 이게 기관단총 이거 실탄 탄알입니다. 이렇게 옆에 위에다가 쫙 이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이제 기관단총을 쏘는 겁니다. 이게 기관단총 알도 있고 그냥 사격 자세 이렇게 팔 구부려서 이게 기관단총을 여기다 대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쪽으로다가 겨냥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망한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은 계급적 갈매기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이등병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흙에서 흙 속에 이제 묻혀 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지난달 28일 백마고치 395고치 정상에서 발견된 국군 전사자 추정 이후에 국방부에서 발견합니다. 백마고치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강원도 철원 인근에서 펼쳐진 남북 간 전투다.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힌다. 이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의 유해 발굴 작업이 최근 일부 마무리됐다. 전투 발발 69년 만이다. 70년 거의 다 된 거예요. 70년 된 거예요. 24일 국방부는 지난 9월부터 약 110일 동안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해 총 27점, 잠정 22구의 유해와 총 8,262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군 전사자 추정 유해 중에선 개인호에서 적 포탄을 피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의 유해도 있었다. 백마고치 395고치 정상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유해 인근에는 계급장, 구멍이 뚫린 방탄모, 탄약류, 만년필, 숟가락 등이 발견됐다. 이게 이제 계급장이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이 갈매기 하나가 이게 이등병입니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도 그 훈련을 마치고 그때 뭐 논산훈련에서 꼭 훈련 마친 건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들어갈 때 갓난애기죠. 군대에서는 갈매기 하나 달고 전투에 나갔는데 아마 군대 들어간 지 뭐 한 6개월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 초년병이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기관단총을 가지고 적과 싸우다가 거기서 사망하는 것이 그 개인회에서 흙에 묻혀갔다가 이제 발굴한 겁니다. 예. 이 전사자의 계급장은 1등병이었다. 6.25 때 1등병은 현재 군 계급 체계에선 2등병에 해당한다. 전투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초년병의 유해는 지난달 작업에서 발견된 것이다. 군은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식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해 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 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필요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독려하고 있다. 24일 백마고치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해 발굴 임무를 수행한 지휘관과 관계자에게 여러분들이 백마고치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의 전환기를 평화의 시간으로 만드는 초석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유해 발굴 완전작전 기념식을 통해 올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을 마무리한다. 이게 올해가 날씨가 추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11월 말로 이제 유해 발굴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6.25 전쟁 때 그 이북에서 이북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신을 발굴해서 미국으로 어, 옮겨서 가족에게 그 시신을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거를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더 좀 자세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좌파 정부에서는 이북의 눈치 보냐고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지껏 그 천안함 그 폭침당한 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북한테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이북의 짓이라고 하는 걸 갖다 또렷하게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국가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교사변 때 7살 때 피난 나가다 저도 폭탄 맞아서 얼굴에도 상처가 이게 파편이 베겼다가 그 이후에 뺐어요. 눈에도 베겨 있고 뭐 몸에도 그냥 막 그냥 뚫리고 베겨가지고 뭐 엄청나게 저기 했다가 사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버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난 그래서 공산당은 용서 못합니다. 왜 6.25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몇 사람들의 그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을 사상자를 만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완전히 매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것이 있었던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적인 정부라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이북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핵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이 좌파 정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마음대로 했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서 그냥 저 태평양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으면 좋겠구만. 여하튼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70년 전에 이렇게 그 1등병이 군 전쟁에 참여해서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어느 분의 그 귀한 자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은 이 자식의 유해도 못 찾아서 그래서 사시는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궁금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70년 전이니까 이 병사가 자네 한 20대, 20살 이렇게 됐겠죠. 21살이나.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됐다고 했을 경우 그 부모님들은 벌써 다 돌아가셨겠죠. 그 가족이 친지가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이 이름 모르는 이 병사한테 정말 그분에게 이렇게 6.25 사변에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무명의 그 용사죠. 그분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그리고 그분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참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같이 유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부나 국방부나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 깊이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런 걸 보면서 이북에는 그 김씨 일당들, 김씨 일가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지금도 전쟁 그 하기 위한 그 전쟁 준비 물자 핵 개발을 계속 하잖아요. 핵 실험 계속 하잖아요. 이것은 이북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같이 남한 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이 피해를 본 당사국에서는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북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갖다 그렇게 끌고 가서 이북에 칭찬하고 이북의 눈치 보고 이북에 동조하는 것은 그 정부에 있을 필요가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보러 보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 나온 거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유단 두개골과 철모 총탄 자국 한 발 식별 군본줄 발견됐지만 알맹이는 없어. 그 군본줄을 왜 이렇게 그 목도 뭐 저기 저 그 목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목에 있는 거 거기 있는데 군본 번호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름을 찰 수 있는데 그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나 막 뛰어다니고 뭐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군본이 없어. 군본줄만 있어. 적 향해 총 겨눈 채 절명. 그러니까 적을 상대로 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팔 자세 이렇게 구부리고 있고 겨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서 사망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발굴된 거예요. 유해 26일 국유단 이송 유해 감식 작업 착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치 395고치 정상에서 총을 겨눈 채 죽어서도 백마고치를 지키는 모습으로 지난달 28일 개인호에서 발굴된 국군 2등병 옛날에 1등병이에요. 추정 전사자 사인은 총탄이 두개골을 관통한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총탄이 방탄모를 뚫고 두개골을 뚫어서 즉시 사망한 거죠. 26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따르면 백마고치 전사자 유해는 이날 국유단으로 이송돼 신원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유해자 DNA 감식 작업에 들어간다. 국유단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백마고치 국군 전사자 유해는 하반신 없는 상태로 얼굴이 지면을 향해 전사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며 두개골과 철모의 총탄 자국이 한 발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본줄이 함께 발굴됐는데 알맹이가 없어서 유해의 이름을 알 수 없어 안타깝다며 전사자 신원은 유가족 시료와 비교해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적 폭탄을 피해 개인후에서 적을 향해 사격을 취한 전투태세의 모습으로 발굴된 유해 인근에는 계급장, 구멍이 뚫린 방탄모, 탄약류, 만년필, 숟가락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사자 계급장은 1등병이었지만 6.25 전쟁 때 1등병은 현재 군 계급 체계에서는 2등병에 해당한다. 전투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초년병의 유해와 관련 군은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마고치 국군 전사자 사진이 보도된 뒤 각계에서는 애통함과 감동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수전사령관을 지낸 한 예비역 국군 장성은
절명하는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은 모습이 진정한 애국군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저 영령께서 지금까지 휴전선을 지켜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형상을 그대로 브론즈에서 영원히 후배들에게 군인의 표상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맞아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든가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지키는 그 마음,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거기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아무리 뭐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조각보다 더 훌륭하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무장관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1등병은 군대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고 나이가 아주 어린 애된 그 초년병인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도 총을 그 아래쪽을 향하고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이렇게 그대로 개인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총알이 날라와서 그 머리에 있는 방탄모를 뚫고 그 두개골을 뚫고 그래서 사망했는데 그대로 사망했다. 그다음에 이제 폭탄이 이 포탄, 이 포가 막 쏘니까 막 떨어지니까 포탄이 떨어져서 흙이 날려서 덮였겠죠,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냥 흙이 덮여서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굴하면서 거기서 이 발굴하면서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들의 모습을 꼭 그렇게 해놓기를 강력히 정부에 권합니다. 한 해군 예비역 장성은 전사자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기습도발 시 M16 기관총 사수로 갑판에서 끝까지 적에게 응전 사격을 하다 전사한 서후원 중사와 다친 전우를 치료하던 중 전우가 적의 통탈에 쓰러지자 망설임 없이 총을 잡고 응사하다가 부상당했고 후송 후 전사한 의무병 박동혁 병장의 애국혼이 오버랩됐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자기 전우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 총을 잡고 그냥 막 총을 사격을 응사를 막 하다가 자기도 총에 맞아서 부상받았어. 부상당했어. 그러다가 치료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다. 그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종전 선언하는 지금 현재 이 정부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발달되고 살기 좋다 해서 지금 현재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종전에서 하는데 국민들이 무책임하게 이게 또 이 정부에 따라서도 안 됩니다. 종전은 아닌됩니다. 종전의 조건은 이북이 핵 개발 포기하고 핵을 전부 다 폐기하고 그리고 불가침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남한하고는 이렇게 협약하고 그리고 정말 이북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전에는 종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좌파 정부는 못합니다. 이북 눈치 보기 때문에. 좌파 정부는 다시는 탄생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좌파 정부는 안 됩니다. 좌파들은 그냥 야당으로 있으면서 여당에 독선하는 걸 반대하고 독선을 못하게끔 하는데, 그런 데에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정권을 잡아서는 다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유해 발굴을 한 이 이름 모를 이 1등병, 이 갈매기 하나죠. 1등병. 그 당시에는 사실상 뭐 옷도 이렇게 없고요. 옷도 또 이렇게 뭐 막 그냥 생산되는 나이가 그때가 아니잖아요. 또 먹는 부식도 참 아주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참 춥고 그냥 뭐 그때 얼마나 그때가 그 추웠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 우리 때 그때만 해도 눈이 오면요, 눈이 한 킬씩 왔어요. 저기 어디냐, 저 오음리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저쪽에 저 고성 그 38선 이거 이북 쪽으로는요 눈이 많이 와서 어떤 때는요 눈을 칠 수가 없어. 한 킬씩 오니까. 그러니까 눈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눈에다. 그래서 그 눈에 그 구멍을 뚫은 눈 위에 있는데 터널같이 구멍을 뚫고 글로 이게 저기 그 참호에 다니기도 하고 그 옆에 부대도 다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냥 뭐 손이 다 갈라져 가지고 이 손등이 거북이 잔등 같이 금이 가면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손이 갈라지고 뭐 그냥 촥 추니까 예, 그 당시에 이 쇠 같은 걸 이게 잡으면요 손이 쩍쩍 지나면서 같이 붙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손이 갈라잖아요. 그러면 그때 약이 뭐 있습니까? 예, 지금같이 좋은 약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당시에 군대에 있던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동차에 저 부속에다 바르는 구리스라고 있어요. 그 뭐야 조총같이 이렇게 하던 거지. 그 구리스 있어요. 그 구리스. 지금도 구리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 구리스를 그 기름입니다. 그것도. 그걸 갖다 손에 바릅니다. 그 바르면 손이 시꺼매집니다. 그냥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뭐 닦을 물도 없으니까 그냥 눈에다 좀 이렇게 닦고 뭐하고 뭐 물이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주 거지아병 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양아치였지 그때.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뭐 춥고 날씨가 왜 그때는 그렇게 영하 15도씩 막 내려가고 뭐 그냥 17도 이렇게 내려가고 눈은 또 왔다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뭐 사람 한 킬씩 눈이 오니까 지금은 요즘에 이렇게 눈도 많이 이렇게 안 오던데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지금 현재 발굴된 이 일병같이 이름 모를 일병같이 그렇게 그렇게 한 분들이 뭐 한두 분입니까? 저는 그 당시 6.25 때 뭐 전쟁에 뭐 참여할 나이가 아니고 저는 뭐 7살 때니까 그때는 그 뭐 이후지만 그때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오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UN 16개국 참조국 이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시키고 박정희 대통령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라의 경제 발전되고 많이 도와지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좌파들이 와 가지고 사람이 배가 부르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그 나라를 그 당시 있는 걸 다 전부 다 뒤져풀고 저기 저 빨개 가지는 사람들 갖다 표창 오고 말이에요. 표창 주고 말이지. 그다음에 무슨 국민 무슨 영웅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왔잖아요.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이번에 발굴된 이름 모를 그 일병 그분에게 정말 위로와 명복을 빕니다. 70년 전 일이지만
또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가족이 찾아서 그래도 그 이후에라도 그 선산에다가 모시고, 거기다가 그래도 그분의 업적 이름을 이렇게 비석에다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똑같은 그 모습을 모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종전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종전은 안 된다, 종전은 안 된다, 이북이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SLBM 포기하지 않는 한 종전은 안 된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옳은 지적, 나라를 위해서 옳은 말씀, 옳은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보람이 있고 생산적인 그리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면 내일 모레면 12월 날에 12월 1일 첫날이 됩니다. 12월도 여러분들 이제 1년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1년 마무리하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